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뼘서재에서는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요령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들려줄게요. 위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르는 심리는 뭘까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요하지 말고 모두 사무실에 남아서 구출을 기다려주세요. 이 빌딩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었고 전문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매뉴얼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계단을 뛰어내려갔던 근무자들은 전문가들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의 본능과 감각을 믿었던 이들 뿐이었죠. 비상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해요. 그런 일은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다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따라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모두 어리둥절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침착하고 여유 있게 있는 걸 보니까 별일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우리는 다중의 무지라고 불러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은 본능적인 감각이에요.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능력 없는 사람이 자꾸만 선거에 나오는 심리는 뭘까요? 터무니없이 자신이 남보다 월등하다고 믿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우월함 환상이라고 불러요. 이 우월함 환상은 우리 모두가 갖는 일종의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강점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죠. 그 결과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자신이 대단히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걸출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실제로 직장인의 80%가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월함 환상은 자신의 가치를 왜곡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경제든 정치든 별 자질 없는 사람이 조직의 대표가 되고자 안간힘을 쓰는 바탕에도 이 우월함 환상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정치인의 본령이거늘 민중을 받들고 섬기는 자세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우월함 환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는 사람들. 사실 정치인을 보는 눈길은 일찌감치 곱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 시인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정치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정치를 하는 것은 이미 학식 있는 사람이나 성품이 바른 사람은 아니다. 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 정치다. 그가 2500년 전 사람이었음을 떠올린다면 사뭇 아리스토파네스의 통찰이 놀랍죠. 더불어 20세기의 양심이라 불리는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말도 떠오릅니다. 자신 속의 위대함을 간직한 자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나요?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나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환하게 맞아주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고 싶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안면 피드백 이론을 활용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입꼬리를 살짝만 들어주면 됩니다. 굳이 눈까지 따라 웃을 필요도 없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려줘도 우리의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저절로 만들어내니까요. 간단한 행위지만 이 입꼬리 올리기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동료든 상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당신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당신의 웃음과 미소에 그대로 화답을 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당신을 친절하고 공손하며 상냥하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0초) 만에 면접관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과학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서로 닮은 점이 많은 부부일수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대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끼리 호감을 느끼는 것을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린 너무 닮았어 라는 이유로 이혼한 부부 본 적 있나요? 성격 차이가 가장 흔히 듣는 이혼 사유죠. 실제로 인간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신체적인 매력을 느낀대요. 본인의 얼굴 비율, 형태, 턱뼈의 위치 등이 짝을 고르는 취향에 반영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 실험이 있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여러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적인 얼굴을 고르게 했더니 정확히 자신의 닮은 꼴을 고른 거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호모가미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회적 호모가미는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에도 해당이 되는데 서로 닮을수록 더 높은 호감이 형성이 돼서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는 단순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보는 것에 대해서 더 큰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매일 들여다보는 거울 속의 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나와 닮은 것을 가장 좋아한대요.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을 보면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해야 하는 탓에 우리의 두뇌는 진절머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이치를 알아두면 현재 알고 지내는 그 사람이 잠깐 스쳐가는 인연인지 아니면 평생 갈 인연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닮음 원칙은 면접을 볼 때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면접관과 나의 공통점을 찾으면 취업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 면접관이 은연중에 축구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청소년 시절에 축구를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축구 광팬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증빙 자료보다 훨씬 큰 도움을 줍니다. 심리학을 믿어보세요. 면접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는 법, 첫머리 효과와 최신 효과. 취업 혹은 직장 승진 면접을 지원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시간대 면접을 선택하고 싶나요? 1번. 아침 면접은 까다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오후나 저녁을 선택하자. 2번. 오후에는 점심 먹고 나서 노곤할 수도 있으니까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 좋겠어. 3번. 저녁 때는 이미 위원들이 지쳤거나 합격자가 결정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 아침이나 오후가 좋겠다. 면접을 잘 보고 싶다면 앞순서, 그러니까 아침을 고르세요. 가장 좋은 것이 첫 면접이에요. 그 이유는 심리학에서는 첫머리 효과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주목하는데요. 우리의 두뇌는 처음에 얻은 정보를 나중에 얻은 정보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한대요. 예를 들어 소문과 선입견이 강한 힘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이 첫머리 효과 때문인데요. 누군가를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된 첫 정보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해요. 설사 그게 잘못된 정보든 아니든 우리의 기억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 하나 봐요. 이렇게 첫인상은 우리의 뇌에 확실하게 찍히고 우리의 뇌는 첫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면접자의 인상이 그날 면접의 기준이 되나 봐요. 하지만 첫 면접을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머리 효과와 대립을 이루는 최근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얻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최근 효과입니다. 이런 정보는 다른 게 더 씌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이런 효과를 기대한다면 위원들이 지쳤다 할지라도 가장 늦은 시간, 곧 저녁 때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호 보완 효과가 있어서 첫인상은 물론이고 마지막 인상을 좋게 심어줄 때 당신은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더불어 토론을 할 때도 처음과 끝에 멋진 말을 할 수 있게 준비해 둔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한뼘 서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이 담긴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폴커 키츠 마뉴엘 투시의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